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플라이프 성엽입니다. 우리 대표님들 어떠세요? 지금 자금 한창 신청 많이 하고 그럴 텐데 중진공 요번에 신청하신 분 계실까요? 혹시? 아직 없으세요? 그 중진공은 1년에 매달 열립니다. 매달 열리는데 한 달에 이틀 동안 신청할 수 있고요. 사실은 저희는 저한테 정책자금에 대해서 의뢰해 주시는 고객님들 중진공을 해달라. 왜냐면 중진공이 금리가 싸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될지 안 될지 중진공은 솔직히 말해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개런티를 한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중진공은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 주변에 공무원들 한 번씩 떠올려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감정이나 친분에 따라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들은 결론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중진공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서 처음부터 미리 계획을 좀 세워놔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크게 보면 정책자금이라고 하면 직접 대출이랑 간접 대출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 베이직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설명 중간중간에 실질적인 얘기도 좀 해드릴 텐데 불과 6년 전만 해도 전 우리 대표님들이랑 똑같이 원래 개인 법인 회사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저도 창업자금부터 그리고 5년 넘어서 정책자금도 써봤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자금은 직접대출이랑 간접대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간접대출이라고 하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우리는 자금을 받는 겁니다. 그게 간접대출이고 직접대출은 그냥 정부에서 직접 나한테 준다 이렇게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직접 다이렉트로 주다 보니까 일단 금리 자체가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 중진공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자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긴급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1.9%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기준이 좀 재밌어요. 작년 대비 매출이 15%에서 20% 이상 빠져야 됩니다. 매출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출만 빠지면 무조건 1.9%를 받을 수 있냐?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요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요 기준에만 들어간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듣기로 우리 센터에 입주하는데도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거의 정책자금은 아마 100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진공 같은 경우는 2월달 기준으로 650대 1이었습니다. 2월달, 1월달 기준으로. 서울만. 그러니까 왜냐면 금리가 너무 싸니까. 우리 지금 은행에다가 적금 넣으면 금리 몇 프로죠? 3% 아니면 4% 아닌가요? 그러면 2%대에 우리가 1억 이상 5천만 원, 1억 이상, 2억 이상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쉽지 않겠죠. 우리가 삼성전자에 주식 투자한다. 그럼 또 다들 다르겠지만 목표 수익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다들 다르시겠죠. 그런데 그거 생각해보면 이 정도 경쟁률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투자하시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신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공부가 필요하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대출은 중진공이랑 소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나한테 직접 주는 거다. 그래서 금리는 굉장히 저렴하고 무조건 제조업만 됩니다. 제조업이 아니면은 다른 업종이면 직원이 5인 이상이 돼야 돼요. 국가가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기업한테는 가점을 주는 겁니다. 아마도 창업하고 3년 이내에는 야 성단장 나 옛날에 해보니까 정책자금 굉장히 쉽게 받더라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창업기업은 굉장히 얘네들이 가점을 많이 줍니다. 이거는 신보든 기보든 그리고 중진공 소진공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창업기업이 장점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운 걸로 나를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창업하고 3년 이상이 되고 나면 우리 회사에 대한 실적이 다 우리의 재무제표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를 평가받는 건 대표님이 은행 가거나 신보나 기보 가서 1대1로 면접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재무제표로 우리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그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나 그 외 업종 5인 이상이 돼야지 중진공을 신청할 수 있고 종류는 간단합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이렇게 나눠져 있고 금액은 저신용자 자금 3천만 원부터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최대 5억입니다. 최대 7억이라고 돼 있는데 제 경험상 매출이 150억, 200억 돼도 5억 이상 나오는 건 못 봤어요. 그리고 상환 조건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2년 거치할 동안 금리 2%대 쓰고 이러면 참 회피한데 3년째 될 때부터 1억당 월 350만 원씩 나가야 되니까 국가 돈은 이거는 어떻게 상환이 이걸 미룰 수 없습니다. 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은 금액의 우리가 자금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거는 그 뒤에 차차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접대출은 신보, 기보, 재단이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부가 하는 거고 이것도 정부 기관이긴 하지만 은행을 끼고 금융권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금융권에서 보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죠. 우리 여러분들도 개인 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하고 담보 요 두 개만 보죠. 은행에서는 뭐 개인 대출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신용 점수 몇 점입니까? 그리고 담보 있으세요?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거니까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신용은 모르겠지만 담보는 대부분 없잖아요. 특히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야 뭐 개인이고 법인에서 담보로 제공할 게 없다 보니까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대표자 너의 신용을 내가 담보로 봐줄게. 그런 다음에 보증서를 끊어줄 테니까 그 보증서 들고 가면 은행에서는 그걸 담보로 보는 겁니다. 일단 보증서만 나오면 우리는 은행에서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은 아마 우리 앉아 계신 대표님들이 많이 혜택이 될 것 같아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너네 회사의 기술을 내가 평가를 해서 담보로 보증서로 끊어줄게. 그 보증서 들고 은행 가면 돈 나와.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태는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금리가 조금 비싸요. 직접 대출보다는 좀 비쌉니다. 3% 후반. 그리고 업체나 개인 신용 점수에 따라 좀 다르다. 그리고 대상은 이거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어떤 업체도 다 됩니다. 뭐 김밥 천국 해도 되는 거죠. 우리의 신용이나 우리의 매출에 따라서 한도는 정해지겠지만 어떤 업체도 업종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액은 뭐 1,000만 원 재단에서 하는 소액부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환 조건이 이게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은 중진공 이거 원금 갚는 거 머리 아프다. 매년 보증서 연장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업하고 나서 창업 1년차, 2년차 때 보통 이제 신보나 기보를 많이 받는데 받고 나서 4년차, 5년차 될 때 뭐 작년처럼 만약에 계엄이 일어나거나 이건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원금 매출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원금까지 갚아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디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뭐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KCB 나이스 점수가 신용이 좋다고 치고 900점 이상이 되는 대표가 제조업을 하는 대표입니다. 신보를 가는 게 나을까요? 기보를 가는 게 나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그게 중요해요. 항상.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창업하고 3년 이내는 문제가 없어요. 자금에 대해서는.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항상 3년 이후가 문제예요. 초등학교도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당연히 우리가 적응을 잘해야 되겠지만 고학년 때 뭔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결정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창업 3년 이후부터 자금 계획이 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나는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창업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하는 대표고 KCB 나이스 점수가 다 900점이 넘으니까 신용은 좋은 거죠. 그러면 신보에서도 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왜냐하면 신용을 담보로 보증서를 끊어줄 거니까.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기술력이 표면적으로는 없을 수 있겠는데 하다못해 사업계획서에는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기보를 가도 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창업하고 3년 이내에 좀 지났을 때가 문제예요. 우리는 창업하고 7년 동안을 우리는 정책기관에서는 창업 기업으로 보는데 7년 동안 각각 3번 쓸 수 있습니다. 기보 3번, 신보 3번, 중진공 3번이에요. 7년 동안 솔직히 내가 지금 당장 필요가 없더라도 받아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년이 넘어가면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내가 땅이나 건물이 없으면, 담보가 없어버리면 정책기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정책 7년 넘으면 얘네는 창업기업한테만 가점을 주는 애들이니까 7년이 넘으면 우리는 1금융권, 금융권을 써야 되는데 금융권은 딱 2개 본다고 했잖아요. 신용하고 담보. 신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담보 없으면 돈이 내가 원하는 만큼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좋은 거는 얘네들의 특성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좀 쉬워요. 아까 그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보로 가야 됩니다. 기술보증기금으로 가야 돼요. 이유는 이게 신보 홈페이지에서 제가 받은 건데요. 신보가 어떠한 거를 바탕으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이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얘기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요. 요거 보시면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요거는 창업이고 창업 단계고
요 옆에는 성장 단계예요. 우리가 창업하고 1년차 때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창업을 하자마자 뭐 대표님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4대 보험 기준으로 직원 한 분이나 두 분 있을 가능성이 있죠. 얘네들은 우리의 계획서도 보지만 우리의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일자리 창출을 한 거예요. 2명이나 우리는 채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매출이 낮아도 어느 정도로 대출을 해줄 가점이 생기는 겁니다. 창업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7년차 다 가점이 다르거든요. 창업하자마자 우린 받을 게 많은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3번씩 쓸 수 있는데 기보보다는 신보가 훨씬 운용하는 자금의 범위가 훨씬 커요. 신보가 훨씬 큰 데입니다. 기술은 기보는 기술력만 보는 거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기보를 2번 쓰고 나서 3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하고 나서 3번 쓸 수 있잖아요, 각 기관마다. 기보를 2번 쓰고 나서 신보로 우리는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 시스템이, 신보 기보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신보 담당자는 기보에서 1억 쓰시던 분이 넘어와서 신보로 추가로 만약에 1억이 나간다 그러면 신보 담당자는 총 3억 대출한 고가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신보 담당자는 기보 거를 받을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줘도 자기한테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의 특성을 좀 생각해보면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 이런 공무원이 몇 명 있겠어요? 없습니다. 자기한테 도움되는 것만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신보 담당자들은 기보 거를 받아서 추가로 나가줘요. 근데 기보는 신보에서 1억 쓰고 있던 사람이 와서 기보로 넘어가려고 하면 추가로 자기가 1억 주면 1억 대출한 고가 점수밖에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보 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답이 나왔죠. 가능하다면 처음에 무조건 기보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능만 하다면. 근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신보가 쉽거든. 좀 더 많이 줄 것도 같고, 왜냐면 내가 가진 게 신용밖에 없으니까. 안타깝게도 기보에서 원하는 표면적으로 나오는 기술력을 내가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있죠, 나랑 면담만 해준다면. 근데 걔네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특허 있나요? 연구소 있나요? R&D 참여하셨나요? 이런 세부적인 걸 원해요. 국가에서 가점을 줄 수 있는 그 항목들이 필요하니까 대표님들이 처음에 말 그대로 창업해서 영업하기도 바쁘고 생산도 신경 써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은데 세무도 신경 써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그냥 지금 당장 급하니까 신보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창업하고 3년이 넘어가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일단 중진공을 자꾸 이렇게 중진공부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곧 정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진공에서 먼저 나가게 되면 신보 기보가 따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중진공을 먼저 우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열리는데 올해도 3월, 4월 달에 열려서 어제, 그제는 서울이나 지방 접수를 받았고요. 오늘하고 내일은 경기 인천입니다. 보시면 7년 미만, 7년 이상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고 무관인 것들이 있어요. 무관은 뭐냐면 얘네가 중점적으로 7년이 넘든 7년 미만이든 얘네가 가점을 주는 항목들이 적혀져 있는 거죠. 다 보면 결국은 기술력 있는 회사한테 주겠다 소리입니다. 기술력. 무조건 기술력이 없으면 아까 말했듯이 보통 1월달, 2월달은 거의 500에서 700대 1입니다.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내가 뭐가 없으면. 우리 대표님들이 당연히 우리가 사업의 목적이 대출은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정말 자금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나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금은 더 필요할 겁니다, 정말로.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나라에서 대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이에요. 좋은 대출을 걔네는 많이 쓰는 거죠. 왜냐하면 갚을 담보도 있고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건물 살 때 레버리지 많이 쓰는 거죠, 걔네들은. 힘든 사람들은 되게 안 좋은 질 나쁜 대출을 쓰는 겁니다. 카드론이나 이금융이나 이런 걸 쓰다 보면 우리의 신용 점수는 점점 떨어지고 1금융이나 정책기관이랑 점점 멀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는 좋은 질의 대출을 쓸 수 있는 그 컨셉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처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창업이 문제가 아니라 창업하고 창업 자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쓸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의 한도는 직전 연도 매출이거든요. 제조업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 매출의 4분의 1 정도가 우리의 대출 한도입니다. 그런데 창업 자금 1억은 받았단 말이죠. 근데 매출은 한 5억이야. 3년이 됐는데 어떠한 가능성은 굉장히 있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5억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한도가 닿았으니까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 7년 동안 몇십억씩 쓰고 있는 거죠. 뭐 솔직히 말해서 좋은 세무기장 서비스를 받거나 관리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만약에 입주하신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기술력이 좋다고 들었어요. 어떠한 확고한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여기 입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표면적으로 실현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의 레버리지를 쓰려면.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적금 3% 4%대 수익률이고 그리고 주식에서도 마이너스만 안 나면 그래도 성공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굳이 1%, 2%대, 3%대를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회사가 더 커지려면 그래야지 우리가 창업하면서 이 회사는 꽤 오랫동안 한번 잘 만들어 봐야지라는 생각이 다들 있으실 텐데 7년이 넘고 나면 우리는 국가의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은행이랑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KB나 기업이나 신한이나 걔네들은 딱 하나밖에 안 봐요. 7년 동안 매출 요 정도시네요. 그럼 머릿속으로 알고 있죠. 혹시 담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매출이 없어도 담보만 있으면 주는 애들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참 담보만 가질 수 있다면 참 쉽죠. 그래 담보에서 얼마 받았어요. 그 다음은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작년 이맘때에도 돈이 필요했고 작년 연말에도 필요했고 올해도 필요하고 솔직히 계속 필요하죠. 좋은 인재를 쓰려면 그것도 자금이 필요한 거고 좋은 자재를 남들보다 확보를 많이 하려면 환율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 좀 확보를 해놓은 사람들도 많죠. 그분들은 이익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해야 될 거는 그런 것들이죠. 이거는 국가의 뭔가 내가 창업 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받아서 그런 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당연히 대표님들이 매출이나 영업이나 하셔야 되는데 이런 자금까지 신경 쓰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데가 있다는 거는 존재하고 있다는 건 아셔야지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기술력이고요. 우리가 보통 많이 받는 건 이겁니다. 창업 기반 지원. 이거는 참 쉽게 해놨어요. 전체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창업하고 7년 미만이면 일단은 너는 한번 봐줄게. 이거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창업하고 나서는. 근데 7년 미만이니까 창업하고 나서 1년차, 2년차, 3년차 다 신청할 거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창업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가점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써놨지만 창업하고 6년 됐으면 이거는 당연히 못 받는 거고 아예 못 받는 겁니다. 창업하고 3년이 넘어가면 이건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이거 없으면 우리 뭐가 있어야 되는 얘네 걸 쓰려면 수출이 있든지 개발기술 사업화가 되든지 이건 뭐냐 쉽게 말하면 특허나 정부 R&D에 참여한 기업만 주겠다는 거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넷제로 유망기업은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가 돼 있든지 참 말이 어렵죠. 그런데 국가다 보니까 나름의 이런 복지 같은 자금도 있습니다. 긴급 경영 안정,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 근데 우리나라에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매출 떨어진 기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대다수의 법인들은 우리 세무사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법인들은 다 떨어졌을 겁니다. 재작년보다 더. 그러면 그 기업이 이거를 다 넣으면 결국은 상대평가인데 그 안에서 또 경쟁하는 거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자금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특히 국가 자금이, 정책 자금이죠. 요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냥 정책 자금은 그냥 젊은 사람들 운동해서 바디 프로필 찍는 것 같아요. 저는 PT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창업했으니까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하면 국민 세금으로 그 사람한테 돈을 줄 수가 없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나는 창업했는데 니네가 좋아하는 여성 기업도 받아놨고 니네가 좋아하는 연구소도 만들어놨고 내 기술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특허 출원도 해놓은 상태야. 그런데 작년에 창업해서 우리는 아직 매출이 없어. 그러니까 좀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자금 필요할 때 내가 왜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국가 자금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5가지 이상을 쓸 수 없으면 못 받는 겁니다. 난 창업했고 젊으니까 이러면 못 받는 거예요. 저희가 낸 세금이 그런 데 쓰여질 수는 없잖아요. 경쟁이 돼야 되는 거죠. 뭔가 이유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융기관이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볼게요. 그리고 창업기반 지원은 이거는 좀 쉽죠. 예비 창업자도 가능하고요. 업력 7년 미만이면 일단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경쟁이긴 하지만, 그리고 융자 방식은 직접 대출, 대리 대출, 우리는 뭐 대부분 직접 대출이고요. 이거는 아마 2%대로 나올 겁니다. 지금 1월, 2월, 3월 달 제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중진공 신청한 게 한 36개, 40개 조금 안 되게 신청했는데 딱 3군데 나왔어요. 올해는 아까 말했듯이 중진공이나 소진공은 곧 국가다 보니까 지금 뭐 정권이 흔들렸잖아요. 지금 어디 정권인지 모르겠으니까 얘네들은 돈을 안 풀어요. 머리 아픈 거죠. 추경도 해야 되고 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자주 했으니까 이 정도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 업체가 작년에 결손이 났거나 이런 업체가 아니에요. 작년에 결손 나면 일단은 신청 자체가 안 되고 꽤나 잘 된 업체였습니다. 매출도 뭐 예를 들면 8억에서 12억, 뭐 지금 딱 생각나는 그 업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책 자금도 안 쓰고 있었고,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기관이라서 자기들이 돈이 없거나 이러면 그냥 안 줘버리는 거예요. 못 받았습니다. 올해는 딱 3군데 아직까지 나왔는데 거기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청년 전용 자금. 청년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조건 거의 됩니다. 준비만 잘하면. 청년 여성이면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에 장애인보다 더 쉬워요. 장애인 자금은 오히려 받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말하는 장애인 자금은 뭐냐면 장애인 대표님이 창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고용해야 돼요. 5명 이상. 그러니까 청년이거나 여성 청년이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가점을 많이 받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도 굉장히 좋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 2년 거치 3년 분할인데 얘는 3년 거치입니다. 거치 기간도 좀 더 길고 아무래도 가점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조금 머리 아픈 게 금리도 고정이고요. 고정 2.5%입니다. 사업계획서 쓴 다음에 중진공에서 PT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PT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4명의 중진공 심사관 앉아 있는데 2명 이상만 오케이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소, 제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됩니다. 도소매도 돼요. 청년이면 웬만하면 복지 차원에서 다 열어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중진공이고, 그러면 청년인데 내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보통 아까 말했던 직접 대출하고 간접 대출은 한도를 따로 보거든요. 중진공에서 1억 받았으면 기보나 신보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기보나 신보나 한꺼번에 우리가 2억을 받을까?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니까 3년이 넘어갈 때 기보를 받을까? 그러면 좀 더 상환이 좀 더 쉽겠죠. 그런 플랜을 짜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7년이 넘어가거나 7년이 안 됐을 때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좋아하던 거는 원자로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수출이었습니다. 항상 전 정권보다는 모든 지표상으로 좀 더 좋아야 되니까 문재인 때보다 우리가 수출 많이 했다. 그러면 얘네가 하는 일은 수출 기업한테 돈 주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기 있는 이민규 지점장이 작년에 많이 했던 거는 수출 실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내 상태에서 돈 받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알고 있으니까 수출 실적을 일부러 만드는 거죠. 수출 안 하는 업체도. 정상적으로 무역협회에 들어가서 수출 실적이 나오는 그 구조만 되면 되거든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출이 있고 없고의 문제지. 그러면 수출 그 실적 만들면 뭐 예를 들면 그냥 B2C 업체다. 뭐 우리가 만드는 거를 알리익스프레스에다가 올려서 중국 내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그거를 구매돼서 우리가 배송 나간 그 통관만 있으면 우리는 수출 실적 나오잖아요. 금액은 상관없어요. 100불이어도 상관없고 샘플 나갔다 그러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업 자금도 넣어볼 수 있는 거고 수출 자금도 넣어볼 수 있는 업체가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채널 자체를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넓혀 나가야죠.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서울 경기권은 수출 실적이 그래도 창업보다는 그래도 경쟁력이 좀 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권에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했던 데는 지방권은 다 됐습니다. 수출 자금으로. 수출 실적이 한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수출 자금 2억 정도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지스럽게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명확했어요. 좋아하는 게. 네, 수출 기업이야? 그럼 해줄게. 갑자기 원래 없던 소진공이라는 아까 기관도 있었잖아요. 소상공인 정책 자금. 거기는 원래 수출 자금이라는 게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딱 생기더니 갑자기 수출 자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출 자금으로 소진공도 받고 중진공도 받고 기보신보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은 수출이 가장 최고였습니다. 아니면 원자로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건데 원자로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참 저도 몇 번 못 본 적도 없고 수력발전소에 무슨 이런 탱크 뭐 쉽게 말해서 납땜해서 넣으시는 대표님 계셨는데 그분은 대표님만 말씀드려보니까 기보랑 중진공에서 전화 와서 보증서 빼준다고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먼저 신청도 안 했는데 자금 쓰시라고. 그러니까 고가 점수가 제일 많이 받는 거죠. 걔네들도 열심히 영업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니까 아니 이거 관련된 사업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딱 빤하겠죠. 걔네들은 딱 리스트업 해가지고 전화 돌린 거죠. 자금 되니까 신청하시라고. 중진공은 약간 그런 정치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각 기관마다 약간 성격을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회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신보도 신용만 보는 줄 알았는데 고용에도 처음에는 일단은 가점을 주고 창업하고 3년 정도 7년까지는 고용안정 창업 보증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신보인데 신용만 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도 기술을 보고 있던 거예요. 전문 기술형 창업.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고 신보, 기보가 정말로 기술력이 좋으면 우리는 신보로 처음에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보 금액이 훨씬 크니까. 기보에서 아까 말했듯이 기보를 2번 쓰다가 신보로 넘어올 그런 장점은 있지만 처음에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허스터 펭귄 같은 경우는 10억 천부터 나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것도 잘 돼요. 내가 준비만 잘하면. 기술력이 있으면 뭐 저희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신보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단계인데 성장 단계면 어쨌든 창업하고 3년 이후죠. 참 충격적인 게 신보도 결국은 기술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이건 특허고요. 스마트 융합 보증이고 스마트 공장이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과 R&D 사업화. 결국은 우리나라는 창업하고 나서 가점 받는 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는 매출이나 고용이면 참 좋겠지만 그게 제일 좋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뭐 이런 특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매출이 매년 20%씩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년 정말 뭐 한 20년 하면 매출 그만큼 올라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고 고용도 점점 는다. 뭐 그렇게 좋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일자리 창출 계속하고.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대기업도 힘들죠. 대기업도 감축하는 마당인데 1월달, 2월달, 3월달에 직업 구하시는 분들, 구직자들 대기업 안 열려서 정말 머리 아팠잖아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결국 기술력밖에 없어요.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가 말하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혹은 국가에서 하는 그 기준 자체가 명칭만 우리가 생소할 뿐이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널들이나 우리가 성숙 단계에 넘어갔을 때도 경쟁 있는 회사가 되려면 우리는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건 중진공입니다. 금리 싼데 직접 대출이. 얘네가 창업한 개요 자체가 필요한 기술 사업성 우수 중소 벤처기업한테 자금을 지원하겠다. 결국은 기술이거든요. 핵심 키워드는 기술입니다. 모든 정책기관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하겠다.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미래에 왠지 먹거리가 될 것 같으면 국가가 지원하겠다 이거죠. 기본은 이름부터가 기술보증기금이니까 당연히 얘네가 강조하는 건 기술입니다. 기술 혁신형 기업이다. 두 번째입니다. 신성장 동력 46개 분야. 이거는 중진공이든 신보든 기보든 얘네가 항상 강조해요. 신성장이라 그러면 마치 뭐 2020년 정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2010년도 신문기사입니다. 2010년부터 얘네는 신성장 동력을 계속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소했을 뿐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밀고 있는 거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간 예를 들어서 볼게요. 야, 성단장, 우리가 바이오도 아니고 LED 응용도 아니고 의료기기도 아니고 탄소 저감 에너지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신성장 동력 R&D 분야가 뭐냐? 우리랑 관련이 없다. 이건 2020년 겁니다. 얘네가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첨단 제조 자동화, 환경 지속 가능, 전기 전자, 건강 진단, 센서 측정, 화학 신소재, 에너지, 정보통신, 지식 서비스.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보고 야 성단장 그럼 우리가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요거를 뭔가 경쟁력 있게 우리 걸로 더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뭐 작년 하반기부터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소매면 요거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패키지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분해되는 패키징을 통해서 환경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거기에 관련 특허 내면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우린 표면적으로 이걸 비벼볼 수 있는 거죠. 그러죠. ESG 경영하면서 환경도 우리가 신경 쓰는 기업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이라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범위가 더 쉽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AI 관련된 어플을 통해서 우리는 물류 시스템을 하고 예를 들면 제조도에 관련된 걸 하고 있다. 어플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크게 얼마 안 들죠. 그렇죠. 우리가 뭐 고객들한테 그 서비스하는 게 아니니까 그 완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책 기관한테.
그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을. 그렇죠.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뭐 첨단 제조 자동화는 솔직히 말해서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말하는 스마트형 공장이 기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이거를 담당하시는 경영지도사도 너무 많아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자동화 공장, 스마트 공장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R&D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R&D라는 거는 우리가 R&D 자금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자금도 당연히 우리는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만 연구소 만들고 특허 만들고 단순히 우리가 대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R&D 자금은 3천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그건 무상 자금입니다. 오히려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많이들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여기 센터에 계시던 분들은. 그런데 최소한의 기준을 맞춰야 되죠. 연구소 만들어야 되고 특허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변리사나 그리고 뭐 경영지도사들이 만들 수 있는 거고 과외받는 거죠.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과외받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나가더라도 사업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보시면 무상자금이고 내 자기 부담금은 20에서 30% 정도거든요. 그러면 4천만 원짜리인데 그러면 일단은 30%만 부담을 하고 1200 정도 부담하면 2800은 무상으로 받는 겁니다. 당연히 통장으로 꽂히는 거는 아니지만 바우처 같은 걸로 2800 이상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하는 사업하는데 범위 안에 들어있는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우리는 회사를 조금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안 그렇다면 그냥 창업자금 1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창업자금 1억으로 가지고 직전 연도 매출로 가는 거죠. 근데 기술력이 좋은 회사가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매출력이 참 눈에 띄게 기분 좋게 오르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이런 복지 아닌 복지를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핵심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요. 기보든 신보든 재단이든 얘네들이 중점적으로 대출, 정부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통은 그냥 일단은 제조업을 당연히 제일 좋아하고요. 근데 마켓컬리 싫어할까요? 얘네 제조 안 하지만. 얘네 총 매출 중에 제조 매출이 높을까요? 상품 매출이 높을까요? 당연히 상품 매출이 높겠죠, 걔네들은. 당연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제조업이든 아니든 그건 1차적인 약간 문제고 아니더라도 고용을 많이 하거나 혹은 내가 청년이거나 아니면 R&D를 계속하고 있거나 R&D는 연구기술개발입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R&D를 통해서 그게 매출로 발생되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매출보다는 훨씬 높은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매출이 2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5억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R&D가 잘 돼 있다면. 잘 돼 있는 기준이 최소한의 특허와 연구소와 연구개발 결과입니다. 그런 것들이죠. 문재인 정권 때는 태양광이었어요. 아까 막 전화해서 원자로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전화 왔던 것처럼 태양광을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대출이 잘 나왔습니다. 1%대 다 썼어요. 그때는 금리가 또 그렇게 높지도 않아서. 아까 말했던 중진공이 지금 참 올라가서 2.6%, 2.8%지 원래 1.2%였던 거예요. 불과 3년 전에. 네, 아마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1분기, 2분기 매 분기마다 정책 자금은 기준금리가 나오는데 별로 안 떨어졌더라고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도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니까 일단은 환율이 안정되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금리는 높은데 그래도 2%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는 수출과 원자로였어요. 아마 수출은 계속 갈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환경이라면 수출 기업한테 당연히 혜택을 주겠죠. 근데 남은 거는 많이들 다 알고 있어요.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참 어렵죠. 탄소 중립을 내 사업에 어떻게 내가 이걸 표현적으로 나타내는지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답은 하나라고 봅니다. 창업했을 때부터 우리는 연구소부터 만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게 뭐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연구소 만들고 우리 기술력을 표현할 수 있는 걸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지금도 있는 직원도 줄이고 싶은데 그리고 직원 한 명 쓰는 게 참 어렵잖아요. 아까 우리 세무사님도 최저시급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고용을 계속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갑자기 청년이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R&D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또 뭐 마치기 전에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제 딴에는 지금 요즘 제일 바쁜 시기인데 왜 그러냐면 법인이 이제 결산이 끝나고 재무제표가 다 나왔습니다. 법인세 납부 다 했고 그렇게 되면 신보나 기보에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당연히 우리가 서류 같은 건 다 전달됐고 이 재무제표가 얘네가 확정이 됐는 확정 재무제표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3월 31일 이후로 확정됐으니까 빨리 돈 빼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대표님의 마음을 내 방향성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세무기장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무기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재무제표 보고 하는 거니까. 대출이 나가기 전에는 우리가 컨셉을 아무리 잡더라도 올바른 재무제표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시스템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책자금 받을 때는 대표님들의 올바른 매출과 신용만 준비를 해주시면 올바른 세무기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표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잡을 이런 것도 대표님이 뭐 저희 같은 컨설팅하는 사람들이나 얘기를 해서 뭔가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출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이유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그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매년 해야 되고, 그리고 바디 프로필을 우리가 다 완성도 있게 나오는 이유는 언제 찍을지 결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웨딩 촬영할 때 언제 웨딩 촬영이 있으니까 그 전날 안 먹고 당연히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근데 정책 자금은 딱 받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연초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하반기 때는 7월부터 8, 9월, 9월도 거의 없죠. 9월 이제 곧 있으면 추석 연휴니까 얘네는 그때부터 대출 안 나갑니다. 9월, 10월, 11월, 12월은 그냥 은행권도 마찬가지고 대출 안 나가요. 1년 중에 딱 한 4, 5개월 정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나머지 시간은 우리의 경쟁력을 올리는 시간으로 써야 됩니다. 대표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정책자금을 창업하고 나서 7년 동안 최대한 많이 쓰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2% 받아서 나쁠 이유가 있나요? 무조건 받는 거죠. 그리고 내년 되면 못 받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작년에 총선 전에 윤석열 정권 총선 전에 상반기 때는 자금이 정말 잘 나갔어요. 얘네는 예를 들면 정부 기관이니까 되게 정치적입니다. 표 사야 되니까 자금 엄청 뿌렸어요. 되게 쉽게 됐습니다. 마치 제 능력 밖으로 자금이 너무 잘 나왔는데 작년에 7월달 하반기에는 아예 자금이 안 열렸어요. 총선 얘네가 완전 졌잖아요. 그리고 돈도 그 전에 다 썼는데 그냥 자금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뭐 준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도 잘 되시길, 그리고 자금 계획도 잘 세우셔서 문제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